좋은 나무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잘 선택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좋은 자재를 선택하는 거겠죠. 이 집을 지으려면 필요한 몇몇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자재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져서 일이 잘 진행되면 좋은 집이 되겠죠. 기본적인 자재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데 몇몇 가지 정보가 잘못 전달되고 왜곡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골조제 그런 정보가 잘못 전달된 대표적인 게 집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집 시스템에 대해서 국내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정보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틀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골조를 끝냈는데 외부 쉐딩은 집 시스템을 사용을 했죠. 근데 이 집 시스템이 굉장히 부풀려지게 과대 포장이 돼 있어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 대한 의견을 뭐 반박할 수도 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다 이제 미뤄두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이 아니라 기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리고 설명서, 인스트럭션 그런 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 집의 이제 골조는 일반 골조제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2x6 월을 사용을 했고 2x6 월은 시간은 좀 지났지만 뭐 일종의 어드밴스 월 프레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외부 합판을 저희가 집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 예전 거보다 뭔가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집 시스템을 사용을 한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이 집의 외부 마감재에 맞춰서 이제 집 시스템을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집 외장재가 벽돌로 돼 있다면은 벽돌로 하기로 했다면 집 시스템까지 쓰진 않았겠죠. 일반 OSB 합판을 작업을 한 다음에 좋은 이제 기밀막, 자가 접착식이 되는 프로콜리마 제품을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안 쓰면 주택이 100년이 안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 많이 잘못 전달된 게 방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잘못 와전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집 시스템을 사용해야지 주택이 오래가냐? 그건 아니죠. 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해주냐에 따라서 집의 이제 생명은 틀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북미에 가면 얘네들이 목조주택을 우리보다 먼저 지었잖아요. 되게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100년이 넘은 집. 그런 집들 구조체를 보면은 굉장히 허접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이 100년 이상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은 집주인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집 시스템을 쓰고 좋은 자재를 쓰고 철문을 많이 써야지 이 집이 오래 간다.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집 시스템 방수가 되냐? 이거는 이 자재를 수입한 업체에서도 뭐 방수가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집 시스템을 구매를 할 때 자재업체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타이백 필요 없다. 이거 100% 방수된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잘못된 거다.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얘네들은 물에 대한 저항력이 좀 높을 뿐이지 100% 방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휴버사의 집 시스템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 넘어오면서 그림을 보면 막 방수처럼 돼 있거든요. 막 물을 붓고 막 그렇기 때문에 와전이 된 거죠. 방수가 된다. 또 이 자재업체에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각 시공사에서는 이걸 더 크게 부풀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제품을 써야지 워런티가 굉장히 길고 집이 오래 가고 방수가 된다. 외국에서도 집 시스템을 한 다음에 하우스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집 시스템으로 어떤 기밀막 없이 끝내려고 하면 플래싱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리퀴드 브래싱하고 테이핑 작업하고 여러 그런 방수 작업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 이 집 시스템을 100% 방수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여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물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해주고 사실 목조주택이 물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국내에는 목조주택이 많이 안 지어지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 물에 대한 문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집 시스템으로 외부의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게 휴버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완벽한 자재들이 더 수급이 돼야 됩니다. 한국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국내에 판매되는 거는 하판이와 집 테이프 그 정도가 전부기 때문에 중요한 몇몇 가지가 빠져 있는 거 아니면 스태치 테이프 늘어나는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입하는 회사 담당하는 분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집 시스템을 완벽하게 하려면 나머지 부자재들을 수입해 오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분이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여튼간에 상황은 그렇습니다. 홈오너, 그러니까 이 예비 건축주 여러분들도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사실 이런 자재를 사용하면 저 같은 건축업자한테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죠. 우린 이런 걸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라고 많이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외부에 스타코를 하기 위해서, 스타코가 벽에 밀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저항이 있는 그런 합판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매뉴얼은 제가 따로 블로그에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 사용 설명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시면 번역해 놓은 그런 자료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 것보다 한번 집을 쭉 보여드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이래요. 보면은 단순한 뭐 박봉 형태의 집. 이 돌 보세요. 돌 장난 아니죠. 요게 이제 롤러고, 이걸 문지르면은 이렇게 찍히는 자국이 생깁니다. 찍히는 자국이 생겨가지고 밀착이 되는 거죠. 롤러는 안 한 데랑 이렇게 안 한 데랑 한 데랑 차이가 있어요. 롤러를 이거 잘 해줘야 돼요. 집은 롤러가 생명인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쪽짜리 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타이백이나 하우스랩 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거를 처리해주는 그런 프레싱이 있는데, 액체로 된 프레싱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리퀴드 프레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입을 안 하더라고요. 이 집 시스템 그 회사에서 한국 대리점이죠. 거기서 완벽하게 이 집 시스템에 필요한 부자재들을 다 수입하진 않아요. 합판이랑 테이프만 팔고 있습니다. 집 짓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쓸 거면 좀 완벽하게 써줘야지 좋잖아요. 근데 수입하는 업체에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돈 되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팔릴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집 시스템 이런 골조제 말고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좀 이렇게 쓰면 좋은 자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는 근데 수입을 잘 안 하죠.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보기는 좋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유, 완전 좋지. 보기만 좋아. 이게 완벽해야 되는데 반쪽짜리야. 아쉬운 대로 쓰는 거죠. 그래도 일반 OSB보다는 확실히 강도도 좋고, 이 그 워터프루핑 그런 성능도 뛰어난 판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허리케인 타일도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